공부하는 겁니다. 민비가 최익현이라는 유생과 손잡고요. 최익현이 대용군에게 상소를 쓰죠. 이 자식 다 컸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대용군이 할 말 없어서 딱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하자. 민비 이름이 뭐야? 민자영이죠. 여기서 고종이 12살의 왕이 돼요. 고종이 12살에. 근데 고종이 15살쯤에 민비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대용군 입장에서는요, 자기 며느리를 고를 때 한미한 집안의 여자를 찾고 막 엄청 어렵게 골라요. 왜냐하면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가 바로 했었던, 이제 막 힘드니까 막 발음이 세요. 했었던 세도 정치기에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가 외척이었거든. 외척이란 말이 바로 왕의 외가쪽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외척이 바로 하면 정치는 엉망이고 개판이 돼.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 쓰러져 가는 가문에 괜찮은 여자를 찾고 찾은 게 하필 민자영이었냔 말이야. 도저히 안 찾아지니까 대용군이 자기 부인네 집안 사람으로 찾은 게 민자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용군의 부인도 민씨예요, 성이. 근데 민자영 불쌍했죠. 부모도 없었고 고아였습니다. 다 며느리를 15살에 얻었어. 근데 대용군이 너무너무 부부관계를 간섭을 해요. 아침에 문안인사 조금 늦게 오면 막 엄청나게 야단을 치고요. 그리고 막 잠자리 하는 것까지 막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자영은 불쌍하죠. 집안 배경도 없는데 시아버지는 계속 막 미워하지. 그럼 고종이라도 자기를 사랑해줬어야 되는데, 고종이 15살에 민자영이 16살에 결혼하거든요. 근데 고종이 민비를 사랑해요? 아니야. 고종이 사랑한 여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종이 자기를 키워준 유모와 사랑에 빠져요. 이상궁과. 그러니까 이 고종과 이상궁 사이에서 아들도 하나 태어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죽어요. 일설에 의하면 민비가 죽였다는 설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종에게 민비가 별로 사랑을 많이 못 받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명성황후 이면의 이미지를 버려야 돼. 어떤 미국인 여류 작가가 명성황후를 실제로 보고 글을 남겼는데요. 명성황후 얼굴이 파랬대요. 약간 눈이 치켜 떠져 있었고 도깨비처럼 생긴 여자죠. 얼굴이 파랬대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안 좋은 화장품 분이 들어오면 그걸 막 찍어 바르다 보니까 그 납성분이 중독이 돼가지고요. 약간 그랬던, 그렇게 이쁜 여인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고종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고종이 나중에 늙음하게는 또 누구 사랑한지 알아요? 엄기비라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엄기비. 이 엄기비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주죠. 그러니까 엄기비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숙명여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민비는 나중에 고종이 정치적으로 많이 신뢰하고 의지했을지언정 진짜 뭐 사랑했는지 어쩐지는 그렇게 많이 사랑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자, 민비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겠지. 집안도 배경이 없어,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시아버지는 미워하지, 고종은 다른 여자에 빠져있지, 다른 여자애는 막 왕의 아들을 낳았지. 그러니까 민자영의 가장 큰 고민 뭐였어? 빨리 2세를 생산해야 되는 거야. 왕자를 낳아야 돼요. 왕비가 왕자 못 낳으면 큰 소리 못 치잖아, 그치? 근데 민자영이 이제 혼자 긴긴 밤 혼자 보내다가 계속 공부하고 실력을 업그레이드 되는데 정말 힘들게 5년 만에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어. 보통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데리고 자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통 유모한테 다 맡깁니다. 왜냐면 왕비의 그 존엄한 손에 아무리 나중에 왕이 될 대군의 그거라고 하더라도 손에 묻히면 안 되잖아. 똥. 근데 민자영은 다 필요 없다. 저리 꺼져라. 내가 데리고 자겠다고 직접 기저귀를 갈죠. 아니, 어느 정도로 옛날에 왕들이 그랬냐면, 옛날에 왕들이 어떻게 대변을 받는지 알아? 옛날 왕들이 앉아쌀을 낼게요, 쭈그려 쌀을 낼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는 쭈그려 싸잖아. 그쵸? 최근에 앉아 싸잖아요. 이해 안 돼? 옛날 왕들은 앉아 쌌을까? 쭈그려서 쌌을까? 그렇죠. 옛날 왕들은 앉아 쌉니다. 딱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구멍이 뚫려 있겠죠. 그쵸? 왕이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 그림 못 그리니까 이해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면 이걸 은쟁반을 받쳐요. 은쟁반을요. 은쟁반에 이제 왕의 변이 떠지는데, 왕의 존엄한 기에 그 똥 떠지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쌓아놓냐면 벼 알아요, 여러분? 그 벼 탈구하고 나면 노랗게 껍질 남잖아. 그 벼를 수북이 쌓아놔요. 그러면 푹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거 응가의 냄새까지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딱 왕이 볼일을 다 보면 의관들은 바로 이 은쟁반을 들고 가서
그 변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헤쳐보고요, 맛도 보고요, 냄새도 맡아보고요. 그렇게 왕의 건강을 살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왕은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조용히 엉덩이를 들어서 무수리에게 내밉니다. 무수리가 비단로 엉덩이를 닦아드려요. 왕이 하물며 그래요. 근데 너 좋아한다? 근데 왕비라고 자기 자식 직접 기저귀를 갈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민비는 너무 어렵게 낳은 아들이니까 유모들 다 뿌리치고 직접 얘를 데리고 자요. 직접 기저귀 갈고. 그냥 3일 4일 정도 된 다음에 갑자기 민비가 뻗떡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다. 얘가 기저귀를 가는데 지금까지 소변을 보는데 왜 대변을 안 보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그 근처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얘기가 학문이 없이 태어나 버린 거야. 궁궐이 발칵 뒤집혔겠죠. 아니 네가 학문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왜 아버지 돌아가시 막 그쵸? 근데 얘는 왕이 되래요. 근데 학문이 없이 태어나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서양 의학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서양 선교사 알렌 같은 경우는 야 그냥 별거 아니다. 거기 구멍 뚫어주면 된다. 송곳으로 막 구멍 뚫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막 대용군이 노발대발하죠. 맞죠? 나중에 왕이 될 우리 왕제의 그 민감한 부위였지 그 날카로운 것을 된단 말이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자영이 생각할 때 이때부터 민자영의 원수가 돼버린 거죠. 대용군은요.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민자영이 또 아들을 낳아요. 어렵게 아들을 낳아요. 너희가 민자영이었다라면, 너희가 민비였다라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어디부터 받겠니? 그렇죠. 엉덩이부터 까봤겠죠. 학문은 있었어. 근데 얘가 좀 이상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얘가 3살, 4살까지는 괜찮았는데 말 배우는 것도 좀 늦고요. 신체 발육되는 걸 봐도 머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애보다 좀 커집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가 나중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돼요.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빠가였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줄까? 우리 왕실 사진이에요. 어디 나오냐? 68페이지에 나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한가운데 고종이 보이죠? 고종의 오른편, 고종의 오른편이야. 너희 시각을 볼 때 말고 고종의 오른손 옆에가 순종이에요. 네, 자세히 봐봐요. 68페이지. 고종의 좀 약간 아이 밑에 사진 가운데 고종 있고 고종 오른쪽에 순종 보이잖아. 맞죠? 여학생들 막 이렇게 생긴 남자가 소개팅하고 싶거나 그러진 않지.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좀 약간 이상하죠? 그래 실제로 한일 합방 때도요. 한일 합방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뭡니까? 1910년에 나라 빼앗길 때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고도 자기가 뭘 체결했는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3일 후에서야 막 날밤 새고 울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민비의 비극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들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명산 대첩에 막 돈 뿌려가고 굿하고 무당들 막 불러들이고 나라 세금을 그렇게 탕진했던 여자가 민비잖아요. 그 고종의 왼쪽 편에 있는 여인 있죠? 이거 민비 아니야. 이게 바로 아까 누구예요? 엄기뷰예요. 숙명여대세였던 나중에.